1988년 일본 요코하마의 한 중학교. 항상 인자한 미소를 띤 다카시마 요헤이 선생은요.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학생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필리핀에 있는 모 일본인 학교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다카시마 선생. 그런데 다카시마,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14년 1월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13살의 소녀 3명과 음란 촬영을 한 것이 발각되면서요. 온 세상에 드러난 그의 추악한 두 얼굴. 매일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 경악, 더 엽기적인 건요. 그의 더러운 이중 생활은 무려 27년간 계속됐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발각된 뒤 일본 경찰은 타카시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곳에서 더 낱낱이 드러난 그의 만행. 그가 성매매한 필리핀 여성 12,000여 명의 사진과 영상 파일이 무려 14만 개 이상 발견됐고요. 심지어는 1년 번호까지 매겨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타카시마 선생은 추악한 그 행동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라이네, 또라이. 방송용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더 분개할 일은요. 더 남았어요? 아, 또 있어? 그냥 1등 하세요, 오늘. 이제부터 진짜 열받은 걸 아닌 것 같아요. 더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부터. 좀 너무 끝판왕. 더 분개할 일은요.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는 걸 유예해주겠다. 사고만 안 치면. 이렇게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솜처벌. 처벌이 없었다, 그런 얘기도 봅니다. 잠시 일본어 타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아, 예. 일본어로 결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개새끼. 아, 결석이. 아, 결석이에요? 일본어 한마디 시간. 아, 그래요? 아, 결석이다. 학교 얘기니까. 이별 통보의 무참한 대가. 결석 한 분 더 나옵니다. 들어주십시오. 또 나와? 아, 그만해, 이제. 왜 이렇게 결석을 해? 지난 3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보는 순간 큰 충격을 안겨준 영상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한 남성이 겉옷이 다 벗겨진 채 의식을 잃은 여성을 무슨 짐짝처럼 끌고 갑니다. 아, 나 저거 너무 충격받았잖아. 야, 저건 뉴스로 나왔잖아, 그죠? 저거 한참 며칠 갔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한 모습입니다. 네. 기사를 통해 전해져오는 데이트 폭력 사례가 비단 저뿐만 아닙니다. 요즘 정말 뭐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네, 큰일이에요. 지난 2017년 서울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데이트 폭력 사범이 무려 1,300여 명을 기록. 전년도 대비 2,000명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저건 엄벌해야 돼요. 저런 거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란 말도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폭력보다 저건 좀 더 가중 처벌해야 돼요. 그냥 그럼요.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니까. 좀 전에 보신 영상 속의 인물들은 이제 막 21살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남자친구 A씨의 잦은 폭력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원했는데 남자친구 A씨는 여자친구 집에 강제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영상을 보면 그 상상이 되겠어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죠? 집착이고. 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 알린 것은 다름 아닌 피해 여성인 B양. 다음 날 자신의 SNS에 멍든 얼굴 사진과 함께 CCTV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런데 B양이 전 남자친구의 보복이 두려우면서도 세상에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고 용기 낸 이유가 있다는데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꼭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말 한 기자님 말씀대로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저렇게 당하는 건 정말 네. 뭐 더 위험한 거예요. (2018년 2월) 건장한 사내 4명이 한 오랑우탄을 향해 가차없이 총을 쐈습니다. 야, 쓰러졌다! 우리가 이겼어! 수백 발의 총성이 끝난 뒤 푹 쓰러진 오랑우탄에게 달려간 남성들. 그런데 오랑우탄 몸이 맥없이 풀리자 손에 쥐고 있던 게 툭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은 파인애플 조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죠? 파인애플 때문에 야생동물을 죽인다고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사는 농부 무이스는 파인애플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나타난 오랑우탄이 자신의 파인애플을 먹는 걸 보자 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공기총을 쐈고요. 놀란 오랑우탄은 소리치며 도망쳤는데요. 저놈의 오랑우탄이라고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어요. 무이스는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겁에 질린 오랑우탄은 그 사이 호숫가 옆 나무 위로 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무이스는 장총을 든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나타나 오랑우탄을 빠르게 포위. 그리고 그때부터 잔인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피로 범벅이 된 오랑우탄. 특히 이 오랑우탄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보르네오 오랑우탄으로요. 주민들의 지나친 농장 확대로 자연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자 농장까지 살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비난하긴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오랑우탄은 몇 시간 못 버티고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부검 결과 농부들이 쏜 130발의 총알 중 무려 70발의 총알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는. 없죠. 네. 과잉방어죠. 예. 정말 국제적인 대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 법원은 천연자원과 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이스와 3명의 농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인간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잔혹한 살육을 당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태국 칸차나부리주에 있는 왓 파로왕 타부아 불교 사원. 이곳은 태국에서도 승려와 맹수인 호랑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원입니다. 일명 호랑이 사원이라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인기 관광지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런데 승려들이 새끼 호랑이들을 죽여서 팔고 있어요. 2016년 4월 평화로운 호랑이 사원의 추악한 이면을 알린 한 제보. 이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요. 경찰과 수의사,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사원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원 내에서 호랑이 이빨로 만든 장신구와 가죽, 심지어는 불법 적출한 장기가 1,500개 이상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사원 내 냉동고에 꽁꽁 언 새끼 호랑이 40마리. 그리고 큰 술병엔 각각 20여 마리의 호랑이가 담가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교 사원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그렇죠. 뭐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죠. 더더욱 아니 승려가 아닌 사람이 해도 안 되는 범죄를 승려가 저지른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든 범행이 밝혀졌는데도 승려들은 뻔뻔 그 자체입니다. 새끼 호랑이는 원래 자연사가 많아요. 다 이미 죽은 호랑이들이었어요. 장례를 치러줘야지 술에 담가? 하지만 이 말 또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원에 있는 호랑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자 태국 정부는 금지한 지침이지만 이 사원에서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일 200~300명의 사람들이 새끼 호랑이와 사진 촬영을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야생 호랑이의 공격성을 없애기 위해서 온순해질 수 있도록 마약 성분을 투여, 또 발톱을 모두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호랑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는데요. 이 사원에서는 그걸 악용해서 암암리에 호랑이를 약재로 거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태국 당국은 야생동물 불법 소유 및 장기 밀거래 혐의로 승려들을 모두 체포. 그리고 사원에 남겨진 호랑이들은 다행히도 안전한 보호소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정부는 동물들을 불법으로 포획, 매매한 곳들을 찾아 중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물학대 그리고 검은 거래, 반드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일그러진 천륜이 만든 비극. 2015년 12월 인천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여기 프리한 슈퍼인데요. 6살쯤 보이는 아이가 맨발로 혼자 와서 집도 모른다고 하네. 때려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경찰. 꼬마는 정말 말도 아닌 몰골로 허겁지겁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냐라고 묻는 말에 보육원에서 도망쳤다는 아이. 자, 이때 경찰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아저씨가 너 절대 집으로 안 보낼게. 사실대로 말해줄래? 정말로 한참을 망설인 아이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12년 가을, 8살 A양은 아빠와 할머니 집에서 나와 인천에 있는 아빠의 동거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고작 8살인 A양에게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중독자였던 아빠는 아이를 감금한 채 밥도 주지 않았고요. 아빠, 동거녀, 심지어는 동거녀의 친구까지도 걸핏하면 A양을 옷걸이, 쇠파이프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렸습니다. 네가 먹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먹지 마! 자, A양이 배고픔을 참다 못해 그들이 먹다 남긴 걸 주워 먹어도 노끈으로 손발을 묶고 때린 뒤에 화장실이나 세탁실에 가뒀다고 합니다. 왜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왜 애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게 발견될 당시 11살이었던 A양은 온통 멍투성이었고요. 심지어 늑골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아파요. 이게 성인들도 참기 힘든 거 고통보다 이 안에 있는 고통이 더 심했다는 얘기. 살고 싶었던 거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크게 분노했는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경찰 진술 내용입니다. 아유, 나도 맞으면서 컸어요. 아빠라는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더러운 변명. 아빠와 동거녀에게 상습 아동학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친아빠의 친권도 박탈했습니다. 저걸 제일 잘했다. 자, 그리고 한편 제2의 A양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앞으로도 더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아동 잔혹사, 가족의 탈을 쓴 악마. 딸이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2002년 7월 19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911 센터에 들어온 한 신고 접수. 신고한 이는 생후 5개월 된 브리아나 로페즈의 엄마 스테파니 로페즈. 그 뒤 곧바로 브리아나 로페즈는 황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손쓸 새도 없이 브리아나는 뇌손상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브리아나의 상태. 두개골, 갈비뼈, 팔다리 모두 골절돼 있었습니다. 몸이 군데군데 찢기고 이빨에 물린 자국이 10곳이 넘었습니다.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신고. 그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수사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2002년 2월 14일에 태어난 예쁜 공주님 브리아나 로페즈. 하지만 아기는 축복과 사랑 대신 가족들의 학대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 스테파니 로페즈는 아기가 울 때면 제발 조용히 좀 해! 라며 깨물고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의 악마들은 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앤디 월터스와 삼촌 스티브 로페즈는요, 술에 취하면 학대가 더 심해졌는데요. 아이들하고 놀 때 이제 하늘 위로 이렇게 살짝 띄웠다가 이렇게 받는 놀이 우쭈쭈쭈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비행기 태우는 거. 근데 아빠와 삼촌은요, 이 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아기를 천장에 던지고 떨어뜨리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학대가 결국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갓난아기 브리아나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까지 수사 결과 밝혀지고 맙니다. 와, 이건 뭐 정말 악마도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집, 그리고 가족, 아니 악마들 틈 속에서 5개월을 살고 하늘나라로 떠난 브리아나 로페즈. 그런데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건 집에 브리아나의 성장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이 사진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기가 잠자고 있는 예쁜 사진, 사람들이 부검전 사진을 보정해서 올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산 거는요, 가족들에게 내려진 말도 안 되는 처벌입니다. 엄마는 학대 방관 혐의로 27년형, 게다가 2016년에는 가석방이 됐습니다. 아빠와 삼촌은 학대 및 성폭행 등으로 각각 고작 63년, 57년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저 정도가 처벌이 내려도 570년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나 이에 미국 국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2005년 뉴멕시코주에서는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요, 최대 징역 18년이었던 법을 최소 30년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 법이 피해 아기의 이름을 딴 베이비 브리아나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16살이 됐을 브리아나 로페즈. 부디 이제는 더 이상 브리아나와 같은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길 바랍니다. 소녀들의 꿈을 빼앗은 나라.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보코하람.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극악무도한 집단이에요. 자, 그런데 2014년 4월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장한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동북부 치복시의 모 여자 공립학교에 침입. 여학생들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트럭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학생 수는 무려 270여 명.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다. 죄니까요. 그 어떻게 끌려간 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납치한 여학생 중 일부는 반군 대원들과 억지로 결혼을 시켰고요. 보코하람 대원들이 거주한 소굴로 데려가 성착취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소식은 전 세계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모두가 크게 분노했는데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치복 여중생 납치 사건이 있던 날, 수상한 무리를 목격한 지역 공무원들이 수차례 나이지리아군 사령부에 보고했지만요. 이미 많은 군인들이 분쟁 지역에 가 있어서 지원 병력을 보내는 건 어렵습니다. 라며 지원 요청을 거절했고요. 게다가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코하람이 협상을 위해 보낸 학생들의 생존 영상을 은폐하다가요. 뒤늦게 미국 C 방송사에 의해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국제적 비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자기 나라 국민이잖아요. 결국 이를 참다 못해 국제사회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플랑스와 올랑드는 나이지리아에 특별 부대를 보내 이들을 도왔고요. 미국과 영국은 각각 수색팀과 안보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합의. 전 세계 네티즌들 또한 Bring Back Our Girls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소녀들의 귀환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런 각국의 지원과 관심으로요. 약 170여 명의 여학생들이 기적적으로 귀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100여 명의 여학생은 여전히 보코하람의 본거지에 발이 묶인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2018년 3월 1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우타라주에 있는 챔페닥로방 마을의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수업 전에 여느 때처럼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숙제한 걸 두고 왔어요. 너 숙제 안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단단히 난 선생님은 아주 혹독한 체벌을 내리고 맙니다. 화장실 가서 변기할 거야. 12번은 핥아야 거짓말한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선생님이 변태 아닙니까? 화가 난 선생님의 말을 차마 어기지 못한 학생은 더러운 변기를 핥게 된 겁니다. 아유, 세상에. 살면서 숙제 한 번도 못 해가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선을 넘었고 저 얼마나 트라우마가 말이 생겼어. 돼 저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요. 변기를 핥으라는 체벌은 제정신으로 내린 게 아니라며 크게 분노했고요. 당연히. 네티즌들에게도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황당한 일은 학교 교육위원회의 입장. 선생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어요. 라는 공문을 발표한 뒤에 가해 선생님을 그냥 옆 학교로 이직만 시키는 황당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옆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떨까? 변기 핥을까 봐. 이게 처벌인지도 모르겠어요.